안녕하세요. 티끌모아 재산입니다. 부자들은 왜 유독 집 청소를 열심히 할까요? 청소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부자라고 모두 다 집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집이 정돈되어 있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밖이라면 자신의 집과 방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어지럽혀져 있진 않나요? 자고 일어나 이불은 겠나요?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는요? 신발자리의 신발들은 어떻죠?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진 않은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도 여러분들의 방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부자들이 왜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들도 부자들처럼 성공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청소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넘치는 곳을 보면 기분이 어떻죠?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더러운 화장실을 가게 되면 어떤가요? 불편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처럼 더러운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상태에서는 뭔가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정돈되지 않고 미루게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리를 먼저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반대로 깨끗한 화장실을 가면 어떤가요? 쾌적하겠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환기도 잘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상쾌해지겠죠. 이처럼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는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1969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버르드 교수가 진행한 실험입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골목에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창문을 조금 깨진 상태로 두고 두 자동차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이 지나자 두 자동차에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간 특별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두고 차의 유리창을 깨놓은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사라지고 타이어도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낙서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부서대서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깨놓았던 것 뿐인데 약탈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이 법칙은 뉴욕 치안 대책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사실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로 타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뉴욕의 치안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켈린 교수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근거로 지하철의 낙서를 청소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이때 교통국 직원들은 낙서보다는 범죄 단속이 우선이라고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저였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개시한 지 5년째 되던 날 6,000대에 달하는 모든 지하철의 낙서가 지워졌습니다. 이후 뉴욕시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범죄율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5년 만에 절반, 이후에는 75%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 사례에서 얻은 결론은 더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부정적 기운이 생기게 되어 나쁜 일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청소력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인데요. 앞선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부정적 에너지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도 분명히 일시적으로 힘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죠. 이 상태가 지속되려면 부정적 기운을 먼저 없애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 다음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둔 상태로 엑셀을 밟게 되면 차가 잘 나갈까요? 얼마 가지 못해 연기가 나며 차가 고장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부정적 기운을 먼저 없애줘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즈니랜드에 가보셨습니까? 디즈니랜드에는 커스터디얼이라고 하는 6,000명의 청소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300명씩 교대로 15분간 자신의 맡은 구역을 돌면서 15만 평의 디즈니랜드를 깨끗한 공간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동화의 세계, 꿈의 세계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면 아무래도 이상하겠죠. 실제로 쓰레기나 음식물을 흘리자마자 커스터디얼들이 곧바로 와서 흔적도 없게 치우고 닦는다고 합니다. 이런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커스터디얼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걸어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방을 청소해서 디즈니랜드 같은 꿈의 세계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기입니다. 매일 한번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해주세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으로도 환기가 가능하지만 자연 환기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오래된 공기는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요. 아침이나 저녁에 창문을 한번 열어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그 기분을 한번 만끽해 보세요. 두 번째는 버리기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쓰레기뿐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입니다. 휴대폰 속에 게임에 시간을 많이 쓴다면 지우세요.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보신다면 지우시고요. 또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먼지 쌓여있는 트로피를 치우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버리세요. 언젠가 쓸지 몰라 가지고 있던 자료들, 언젠간 쓸 때가 있겠지 하며 가지고 있는 잡동사니들, 옷장에 있는 안 맞는 옷들 과감히 버리십시오. 세 번째는 더러움 제거입니다. 처음에는 청소 범위를 작게 정하고 먼지나 얼룩, 오염들을 하나씩 닦아 나가세요. 천천히 나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리정돈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있어야 할 곳에 놓으세요. 주변의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자기 자신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주변이 정리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정리정돈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최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청소가 가지는 힘은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입니다. 시원하게 정리된 방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도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파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워를 이용해서 목표에 도달하기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골든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법칙입니다. 자기 희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성적으로 해도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이 골든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저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해줄게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변과 세상에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감사하는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다른 것들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면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긍정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잘 청소된 공간을 여러분들의 감사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정돈된 공간에서 테이블도 좋고 거울도 좋고 바닥도 좋습니다. 닦을 것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감사의 타깃을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나 남편, 부인, 아이들, 부모님, 그녀나 그이, 당신 주변에 행복하게 되었으면 하는 사람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걸레로 닦는 것입니다. 물론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고 언제나 있어줘서 감사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청소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최상의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주위가 행복해지면 당신도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의 공간 만들기, 이것이 바로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봐야겠다 라고 다짐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 작심삼일이라 며칠 못 가 그만두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작심삼일이면 뭐 어떤가요?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3일 동안 청소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이 깨끗해지고 뿌듯함이 들고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보게 된다면 와 정말 방 깨끗하다 라고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쁘겠지요. 그리고 그 작심삼일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심삼일을 7번만 반복해 준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작심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딱 3일만 청소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집 청소가 단순히 집안일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집 전체를 청소하려고 한다면 금방 지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방, 책상, 이불 개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청소의 힘을 얻게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